아무튼 이런 또라이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 작가가 이제 3개월 있는지 7개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7개월치가 있다는 거죠. 7개월 하루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도망 나온 유조선이 20일 날 도착하면 7개월 하루치가 있는 겁니다. 약 자, 7개월도. 문제는 이러한 비축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기름값이 막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오른 데다가 기레기들이 계속 그 불안감을 추동시키고 있어요, 막.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제 우리 경제 끝났어부터 시작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짓거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비축량과 정부 비축유 규모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석유공사가 9개 지사에 보유한 물량은 1억 배럴로 117일분에 해당하고요. 민간 정유사가 보유한 물량을 합쳐서 총 208일간 버틸 수 있는 그 물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부가 방출을 결정을 하면은 석유공사가 민간 정유사에 공급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유를 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류세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1,200원이 넘는 유류세를 낮춰가지고 석유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우리 산업이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그러니까 7개월치가 있는데 아니,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치는. 지금 작정하고 구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러시아 석유 들어올 수 있고요. 남미나 이런 다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45일 안에 지금부터 수급을 하고 있으니까 45일 정도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기름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싸게 맥혔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산을 많이 갖다 쓴 것일 뿐이지 사실 구하려고 하면 지금 실물 시장 안에서 석유는 얼마든지 구해요. 그리고 석유 가격도 뭐 200달러가 가냐지 개소리를 하는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10% 정도 오른 거예요. 지금은. 네. 현재까지 원유 가격이 10% 정도 오른 겁니다. 왜 지금 이게 10% 정도냐? 어차피 3개월 후에 도착분,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가격을 매겨갖고 지금 원유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원유 관련된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서 원유를 3개월 안에는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LNG 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중동산 비중이 19% 정도 수준이에요. 호주에서 31.4%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많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LNG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체 물량의 80%가 장기 계약이고 20%가 현물 구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여름이잖아. 무슨 난방류가 폭증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동안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사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되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료나 이런 정도로 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화학 납사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소요량의 4배, 5배 이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3위의 정유 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연례 재고가 엄청 많은 편이야. 한 70일분을 우습게 하는데 중국도 6개월분 이상을 비축을 못 해요. 6개월분. 네. 근데 우리는 중국보다 더 많은 이 석유 비축분을 갖고 총량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7개월분. 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보관료라든지 운송료라든지. 그래서 지금 최소한 물량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 원유 가격이 예전에는 중동에서만 다 생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미나 남미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지금 다 원유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통하는 이제 일부
큰 회사들이 그런 유통들을 안 하지. 그런 지역에 있는 원유들을 유통을 안 하지만, 뭐, 네덜란드나 어떤 다른 시장을 통해갖고 받아오려고 하면, 솔직히 우리 모잠비크 요즘 우리가 지금 SK가 투자해갖고 뽑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해외에 투자했던 확보했던 유전들 안에서 지금 공급량들을 우리 쪽으로 많이 끌어와서 땡기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한 30%, 20%밖에 안 갖고 오던 것들, 야, 그거 100% 우리가 다 갖고 갈게. 라고 얘기해가지고 예비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준비 정도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라고 하면 앞으로 얼마가 기간이 길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류 수급량은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가격 폭등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가격 폭등을 무서워해요. 지금 미국이 유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미국의 서민들이거든. 미국 사람 자동차 없으면 못 못 살잖아요. 살아요. 네. 미국은 진짜, 아니, 여기서, 이 근처에 가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걸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걷는 게 일상화 안 돼 있대요. 교통도 잘 안 돼 있어. 네. 차만 타고 그냥 다닐 수 무조건 있지. 차로. 대중교통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차로 움직이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기름값은 미국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미 주유소들이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하루 만에 2%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재경부 등이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단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유소들의 담합이라든지 사재기, 비정상적인 선제 가격 인상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하루새 54원이나 올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아무런 변동 요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유사나 이런 데서는 아직 가격 변동에 대한 책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주유소가 판매하는 주유소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합 행위 내지는 일종의 물가 교란 행위로 인해 갖고 당국에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유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트럼프가 이 공습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란 공습하기 전에 쉐보론 주식을 100만 주에서 500만 주까지를 먼저 샀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주가 조작이네. 아니, 이거는 뭐 내부자 거래 중에서도 이런 양아치 거래가 어디가 있냐고. 아니, 뭘 새삼스럽게. 뭘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트럼프네 일가 전체가 지금 돈벌이에 눈이 뒤집혀 있는데. 이 새끼들 감옥 보내야 돼요. 이것들 주가 조작하려고 지네 코인 다 팔아먹고 그 돈으로 가지고 정유사 주식 사고 그 다음에 전쟁 일으켜갖고 그거 폭등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10년 내에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쟁 났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돈 벌어먹으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격 올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나가 있는 사이. 진짜. 이 개 양아치들 진짜. 아니, 대통령이 나가 있으면 총리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또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빨리 급하게 그러지 못하게끔 시장에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 10% 가까이 넘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고 기금 풀어서라도 방어하라고 분명히 하고 나갔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기금을 안 썼다는 거야. 뭐 일 못하는 거 드러났으면 됐지 뭐. 에이구. 하루 전에만이라도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한다라고 말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내려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음모론이 있더라고.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야, 이번 기회에 부동산 확 주가 확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 들어와야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들 못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재명도 부동산 실패했다는 이유로 해갖고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지네들끼리 막 회로를 돌린다는 거지. 근데 어떡하냐? 돌아오시자마자 까먹은 거 절반 회복했고 아마 이번 주 안에 다시 6천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니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네.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소비자 물가 중에 2.5% 정도가 기름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비 중에 2.5%가 휘발유이거나 경유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요,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우리 가계 경제 안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내가 전체 쓰는 내 용돈의 2.5%인데 그게 예를 들어 2배로 오른다. 라고 하더라도 5% 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막 석유값 때문에 내가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이럴 일은 없다는 거거든. 대신에 이제 주유소들이나 이게 정유사들이 담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사한다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을 그렇게 많이 갖지 말라는 거야.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1, 2차 오일 쇼크하고는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우리나라 체질도 다르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과 소비 형태 자체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안 되고 있으니까 섣부르게 옛날 기사들 끌어와 가지고 막 그런 얘기 있어요. 지난번에 가스 파동 있었을 때 11배가 가스 가격이 11배가 뛰었느니.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일 안 당하도록 지금 다 수급 조절하고 다 잘 관리하고 있잖아. 다 분산해갖고 매입하고 있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스가 11배 오른 전력이 있으니까. 5달러에서 55달러 된 전력이 있으니까 석유값도 11배 오를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불안 심리만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사도 어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어제 또 폭락했지 않습니까? 주식장이. 그러니까 그걸로 연결시켜가지고 전쟁, 코스피 폭락, 기름값, 가스값 계속 기사를 내더라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 보기만 해도. 진짜. 그래서 주유소 앞에 여기 기름통을 채우기 위해서 차들이 앞다투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 인터뷰도 그렇게 하더라고. 평상시에는 반만 채웠는데 오늘은 풀로 채우려고 나왔어요. 채워갖고 집에다 보관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류의 언론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니, 안 보려고 해도 네이버를 키면 그게 도배가 돼 있더라니까, 진짜로.